나도 갚기 싫은데 억지로 갚는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다 그냥 뭐 개인회생하고 뭐. 안녕하세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찍은 지 엄청 오래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회생을 마음을 먹으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회생 진행을 결정하신 분들이 되게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을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해마다 이런 걸 찍고 있는데 올해도 이 회생의 기초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찍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회생이 뭐예요? 요거예요. 개인 회생이 뭐냐? 5개 키워드가 나왔어. 제 나름의 언어로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갚기 힘든 채무자, 두 번째가 법원의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대한 빚을 갚는 약속,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면 남는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거, 그러한 법원의 결정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가 정상적으로 갚기 힘든 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벌어서 빚을 갚으면 내 기초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 생계비라는 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2024년도에서 1인 채무자 1인 생계비로 135만 원 정도를 인정해 줍니다. 내가 버는 돈이 너무 적다거나 아니면 갚기 힘든 만한 빚, 그러니까 빚이 내가 20대 30대인데 신용대출이 막 2억 막 1억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200, 300 벌어봐야 사실 이거 갚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는데 재산이 많아.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는 뭐 갚을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정상적으로 갚기 힘든 케이스는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내가 벌어서 갚는 게 너무 힘들 때 최저생계비 135만 원을 고장해주고 나머지는 싹 다 빚을 갚아라 라는 게 법원의 기준이에요. 나 혼자면 135만 원인데 내가 키워야 될 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배우자가 너무 아프다거나 그런 특이한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추가 생계비라는 걸 통해서 법원이 최저 생계비만 인정할지 추가 생계비를 더 인정해 줄지 아니면 추가 생계비 중에 병원비를 인정할지 학원비를 인정할지 이런 것들은 법원이 각 기준에 따라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갚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 최대한 갚도록 하는 게 뭐냐면 현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3년이에요. 3년.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5년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최대한이라는 걸 아주 젊은 분들이나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전세 피해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2년에. 그래서 이 최대한 변제하는 금액은 2년에서 5년까지 이빠이 갖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최대한이 무슨 2년이고 5년이 무슨 최대한이냐, 빚도 안 갚는 놈들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갚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를 배려해주는 이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한 법원의 어떤 시혜적인 제도란 말이에요. 채권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줄어드는 거잖아요. 빚 갚는 거를 다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지. 이 얘기 가끔 제가 드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을 버텨야 됐어. 근데 호랑이는 못 버티고 곰은 버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웅녀가 된 거잖아. 근데 얘네들을 10년을 버티게 해보세요. 10년을. 마치 채무자한테는 이 135만 원이란 돈이 쑥과 마늘 같은 건데 이게 2년이다, 3년이다, 아니면 최장 5년이다 이까지는 버티겠지만 10년이다, 20년이다 라고 하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을 회생을 시켜놓고 이거 완수하지도 못할 거를 굳이 할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 때문에 처음이 2004년에 회생이 생겼을 때 8년,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 3년 바뀐 지는 한 5년 됐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2년짜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버는 돈에서 이 135만 원이나 아니면 추가 생계비를 포함한 뭐 200이고 250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돈을 뺀 나머지를 3년에서 5년 정도 갚는 게 최대한 갚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지켰어. 근데 보세요. 아니 법원하고 채무자랑 약속을 했는데 왜 오만 채권자 돈을 깎아주느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채무자의
사회적 복귀를 되게 빠르게 해가지고 이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채권자 개인을 보면은 그게 채권자가 너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많은 빚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게 막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갚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양보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채무자회생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씩 그 뉴스에 보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뭐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무슨 채권을 회수해가지고 뭐 매입해서 소각 처리했다, 뭐 2조 소각 처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해야지 왜 남의 빚을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거를 뭐 매각을 하고 뭘 소멸시키고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10년 밀려있는 사람, 그럼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요. 이런 사람들 갚는 게 너무 힘들 거잖아요. 이런 소액을 오랫동안 못 갚은 사람들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카드도 쓰고 4대 보험 되는 일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그런 애저녁에 갚지도 않을 것 같은, 아니면 진짜 못 갚고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없애줘 버리는 거예요. 회생제도가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소득이 되게 낮거나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가족이 많거나 어쨌든 얘는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힘든 채무자가 법원의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의 빚을 갚도록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최대한 빚을 갚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면 이 약속한 돈 빼놓고 나머지 빚은 없애주는 거고, 그거는 채권자가 일을 하든 말든 법원이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채권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빚진 사람 중에 힘들게 갚지 않는 사람,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나도 빚 엄청 많은데? 나도 갚기 싫은데 억지로 갚는 건데, 그러면 뭐 막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다 그냥 뭐 개인회생하고 뭐 그럼 빚을 누가 갚겠느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회생이라는 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빚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빚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내가 너무 쪽팔려서 회생을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회생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회생 신청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지, 그럼 대한민국에 뭐 빚을 누가 갚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빚이 많은 사람들 중에 도저히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들한테 미안하고 해도 그냥 회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냥 한 달에 130만 원이라도 받으면서 내가 사는 게 훨씬 낫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200을 갚을지 20을 갚을지 회생이 안 될지 그거는 대리인하고 충분히 상담해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 파산이 뭔지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